이거를 정리를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쪽 면이 다 이렇게 까지거나, 그럼 요금 덤탱이를 쓰기는 했는데, 사시미용 생선이나 문어, 맥주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다서 가셔야 돼요. 얘가 왜 망가졌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긴 하는데, 뭐 흉터가 좀 염려되는 곳이 뭐 찢어졌다, 예를 들어 얼굴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리에서 지낼 때 알아두면 유용할 만한 좀 생활 정보를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발리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발리에서의 생활 반경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제가 엄청 전문적으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거라서 발리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바이크 렌탈과 같은 교통 부분, 그리고 마트나 편의점 같은 생활 장보기 부분, 그리고 세탁소 관련 내용, 마지막으로는 응급시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병원이나 약국 정보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간단하고 빠르게 짚어볼게요. 우선 스쿠터 렌탈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느낀 스쿠터 렌탈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장점으로는 우선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해요. 뭐 여기 들렸다가 저길 들렸다가 또 저기까지 갈 건데 이때 매번 고잭을 잡고 막 기다리고 이런 게 좀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내 스쿠터가 있으면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편리하죠. 그리고 렌탈비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매번 고잭을 잡아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교통비가 좀 절약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해요. 단점은 다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발리 도로 상황이 사실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무질서한 상황 속에 나름의 질서가 있는 상황이라서 다치기가 정말 쉽거든요.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좀 크고 작은 사고 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고, 길거리에서 그냥 모르는 외국인이 사고 나는 경우도 몇 번 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쪽 면이 다 이렇게 까지거나 아니면 막 논두렁으로 빠지거나 이런 식인데, 한번 잘못 다치면 사실 몸이 상하는 것도 문제기는 해요. 근데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여행 일정에도 이제 차질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원래 바이크나 스쿠터를 몰던 분들이 아니시라면, 또는 한 달 이하로 이제 발리를 놀러 오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고잭이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사실 지금 발리를 한 6번째 정도 방문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발리에서 스쿠터를 제가 직접 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스쿠터 렌탈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디서 빌려야 하는지도 고민일 텐데요. 요즘에는 구글에 그냥 발리 스쿠터 검색해도 업체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제 경험이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은 게, 저희는 보통 이제 지인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숙소 사장님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서 렌탈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대략적인 가격을 몰라서 조금 요금 덤탱이를 쓰기는 했는데, 대략적인 요금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게 이제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렌탈비는 하루,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스쿠터의 종류랑 뭐 배기량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가장 많이 대여하는 스쿠터가 아마 스쿠피랑 혼다 바리오인 것 같은데, 이 둘을 기준으로 렌탈비를 아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하루는 보통 한 5, 6천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한 달 렌탈비는 한 7만 5천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10월을 마지막쯤으로 해서 봤던 가격대를 한번 올려놔드릴게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스쿠터 렌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가격대가 내년이 되면 또 적용이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가 있었던 6개월 내에서도 계속 조금씩 렌탈 가격이 올랐거든요. 주유는 주유소에서 하던가 아니면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길거리에 보면 휘발유를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서 파는 곳들도 있고요. 아니면 미니 주유소처럼 생긴 곳들도 있어요. 근데 경험상 이렇게 길거리에서 샀던 휘발유들은 조금 빨리 소모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항상 주유소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 근처에 있는 이제 주유소를 검색할 때는 가스스테이션이나 페트롤리움 이렇게 검색을 해도 보통은 뜨고, 아니면 주유소 이름 자체로 검색을 해도 되는데, 제가 봤던 주유소 이름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주유소에 가면 보통 휘발유가 2종류가 있고 그에 맞춰서 줄을 서면 되는데요. 보통 스쿠터 줄은 항상 조금 저렴한 휘발유 쪽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거를 신경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올해 이제 초중반까지만 해도 스쿠피를 가득 채우는 데는 약 2,000원 정도, 혼다 바리오를 가득 채울 때는 약 3,500원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근데 발리도 중간에 이제 물가 상승이 있었고 특히 그때 기름값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9, 10월쯤 돼가지고 이제 바리오를 가득 채울 때 보니까 한 5,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에 따라 요거는 조금 변동폭이 클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리에는 생각보다 대형마트가 많아서 지내는데 불편함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봤던 대형마트는 5군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애용했던 곳은 그랜드럭키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여기가 물건이 좀 다양하게 잘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식재료는 서양권, 동양권 둘 다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 식재료뿐만 아니라 이제 뷰티용품이나 생활용품들도 사실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특히 기저귀나 이유식 같은 아기용품들도 이 마트가 가장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추가로 여기에는 마트 입구에 빵집도 있는데요. 빵집도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가성비 느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 보고 나오면 여기서 빵을 종종 사고는 했는데, 저희가 잘 사 먹던 것 중에 몇 가지가 그 초코 크로플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소세지 빵도 가격 대비 괜찮았고, 그 크림이 들어간 크로와상에 막 라즈베리 얹혀져 있는 것도 자주 먹던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가 티라미수를 이렇게 통에 담아서 파는데 그것도 꽤 괜찮은 맛이었어요. 이제 다음으로 자주 갔던 곳은 파파야랑 무궁화 마트가 있는데요. 파파야는 일식 재료에 특화가 되어 있는 마트고, 여기에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초밥이나 롤, 사시미용 생선이나 뭐 문어, 그리고 도시락 종류들이 구비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러 갈 때 꼭 파파야를 찾아갔고요. 특히 이제 저녁 8시 이후에는 이런 도시락류를 할인해서 판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숙소가 요 완전 근처가 아니어서 그 시간대에 가서 저도 사본 적은 없어요, 아직. 무궁화 마트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본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한식 마트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한국 양념을 팔고 있었고요. 한국 과자나 막 아이스크림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에 담겨서 파는 뭐 국이나 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았고요. 뭐 냉동 밀면도 있고 라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라면을 사러 갈 때 꼭 무궁화 마트를 찾아갔던 편이고, 여기서 그 파우치에 담겨져 있는 탕 같은 것도 자주 사 먹었었어요. 그리고 짱구나 스미냑 쪽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마트로 페피토랑 프레스티브가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 서양인들 취향으로 물건을 많이 갖다 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는 재미도 있기는 한데 한식 재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면이 거의 그냥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 그리고 참고로 과일은 사실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현지 과일집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마트에서 과일을 사는 게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과일을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현지 과일집 을 애용을 했고요. 지도에서 이제 부아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제가 단골집처럼 사용했던 과일 가게 위치도 한번 남겨놔드리긴 할게요. 이게 구글맵에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곳이 이제 숙소랑 굉장히 가까워서 애용을 했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기도 했고 과일 상태들도 괜찮아서 과일은 항상 여기서 샀었어요. 편의점 크게 4개가 있는데요. 알파마트, 인도마트, 서클K, 그리고 미니마트가 있어요. 전반적인 가격은 알파마트랑 인도마트가 더 저렴해서 저희도 주로 2군데에서 간식을 사 먹었는데요. 술은 미니마트랑 서클K에만 있으니까 맥주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딱 그 2 편의점으로 찾아서 가셔야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세탁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숙소에서 빨래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직접 세탁소에 갖다 맡기고 찾아오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짱구를 보니까 약간 코인 런드리 같은 셀프 세탁소들도 많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소를 제가 찾을 때는 이제 지도에서 런드리를 검색을 하고, 그 중에서 조금 신형 세탁기가 이제 많이 구비되어 있는 곳 같은 곳을 찾아가요. 저희가 주로 사용했던 세탁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세탁기가 뭐 작아도 여러 개가 있고, 자세히 보면 세탁기별로 이렇게 영수증을 붙여놔서 건별로 빨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옷을 맡길 때는 무게 측정을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고 맡기는 옷의 개수도 카운트를 해서 접수를 하고요. 저희가 사용했던 것은 워츠앱으로 이제 안내 메시지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접수할 때 뭐 몇 킬로, 몇 개, 얼마가 나왔습니다. 이런 메시지랑 이제 다 됐으니까 찾아가세요 라는 안내 메시지가 오거든요. 물론 인도네시아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말을 저희가 해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저희는 다행히도 물건이 없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가격은 보통 요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세탁을 맡긴 다음날 찾아가는데 급한 경우에는 돈을 조금 더 내면 이제 당일날 찾아갈 수 있는 익스프레스 런드리 서비스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예민한 소재의 옷은 안 맡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 에코백을 한 명 맡겼다가 얘가 이제 완전 복조리처럼 줄어들어가지고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얘가 왜 망가졌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긴 하는데 뭐 드라이를 하는 과정이나 원단 수축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두꺼운 면가방이나 반대로 너무 섬유가 약해서 손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또는 망가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그런 옷들은 안 맡기고 이제 그냥 손빨래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탁소들이 이제 옷에서 향기가 나게끔 섬유 향수 이런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세탁이 다 된 옷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봉지를 탁 뜯으면 냄새가 확 나거든요. 근데 그런 향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면은 조금 이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도에서 아포텍을 검색을 하면 주변에 약국들이 나올 거예요. 발리의 약국이 어느 정도까지 약을 구비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소염 진통제나 해열제 같은 경우는 발리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종합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나라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다양한 약이 정말 잘 구비되어 있는 거라서 상비약 몇 가지는 챙겨 오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저희가 아포텍에서 자주 사서 쓰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바르는 파스였어요. 이게 한국에서 파는 볼타렌이랑 같은 성분인데 작은 거는 2,500원, 그리고 큰 거는 한 3,500원 정도 가격이 되게 저렴했거든요. 저희는 서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썼는데, 서핑을 안 하시더라도 뭐 내가 발리를 놀러 왔는데 너무 열심히 놀아서 뭐 근육통이 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 사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나거나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는 발리에서 가장 크고 깨끗한 병원이 실로암이랑 BIMC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 BIMC는 가느다란 실을 가지고 있어서 뭐 흉터가 좀 염려되는 곳이 뭐 찢어졌다, 예를 들어 얼굴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BIMC를 가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실로암을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비싸긴 비싼데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전반적인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이거를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류 같은 게 하나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병원 측에 나 한국 돌아가서 보험사에 낼 서류가 필요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고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오늘 정리한 내용들은 발리에 조금만 있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거를 정리를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처음 오느라 이제 너무 막막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를 정리를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